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입니다. 제 책이 작년 11월에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됐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4위 그리고 경제경영 1위, 주식 분야 1위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고 누적 판매 건수가 5만 권 이상 팔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요번에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또 많은 분들이 1권에 이어서 2권, 3권을 또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요번에 2권 물릴 종목 나에게 물어봐, 또 3권 팔릴 종목 나에게 물어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그 2권, 3권을 저술을 해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2권, 3권과 아울러서 특별 부록으로 세력이용 나에게 물어봐 라는 내용으로도 별책 부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실력 향상 또 계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세력에 관한 그 내용을 좀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중에 일부로서 세력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단 세력을 이기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얘기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죠. 그 큰 돈을 확실히 넣었는지 확인한 뒤에 매수해야 된다. 세력이 정말로 큰 돈을 넣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거를 확실히 넣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한 뒤 그렇게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도 물리는 일이 적고 또 물려도 살아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세력이 투자한 막대한 투자 자금만큼 그 보험이 되고 담보가 되는 거가 없습니다. 근데 세력은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 하다가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꼭 해야지 되는 세력의 숙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많은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세력의 숙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띌 때 우리는 그 세력과 함께 진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세력이 그 큰 돈을 넣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어떠한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면은 평소 가격보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비싸게 사더라도 세력이 이탈하기 전에 먼저 더 비싸게 팔고, 우리가 산 가격 비록 비싸게 샀지만 그거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고 세력보다 먼저 나온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의 거래 형태를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 누구나 원하는 아주 꿈의 영역이죠. 근데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빠르게 아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력의 영역이지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력과 함께 진입을 해서 세력보다 먼저 나오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시장의 거래 형태를 보면 싸게 사서 싸게 판다. 이런 거래 형태가 있는데, 싸게 사서 싸게 팔면 금방 망하게 되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천천히 망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9만 원대에 샀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우량주다 보니까 한꺼번에 5만 원까지 폭락하지는 않죠. 9만 원짜리가 8만 원 갔다 8만 원이 또 7만 원, 6만 원 이런 순차적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천천히 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이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는 세력이 넣은 큰 돈을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려다 보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싼 가격에 세력과 함께 같이 입성을 했다가 세력이 더 팔기 전에 더 빨리 나온다. 왜냐하면 세력은 바닥 대비 최소한 50% 내지 100% 상승시켜야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산 가격보다 가벼운 종목은 10%, 무거운 종목은 5% 정도의 이익만 취하고 잽싸게 나오면 세력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형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 세력을 이기는 방법의 첫 번째는 큰 돈을 확실히 넣었는지 우리가 확인한 후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 책 그 1권에 나와 있듯이 절대 사지 말아야지 될 종목 12가지는 다 피한다. 주식 투자는 크게 물리지만 않아도 80%가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로서는 과거 1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5만 건 이상 실거래 과정을 거쳤죠. 또 12번 깡통 차고 12억 넘게 손절매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차트를 철저히 분석해서 나름대로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유형 12가지를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만 피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앞폭탄, 뒷폭탄, 톱니바퀴, 내리막 폭포, 내리막 계단, 다중턱, 다중복,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이런 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유형 12가지는 피하도록 한다. 이게 두 번째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반드시 사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만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철저히 연구 분석한 결과 어떤 차트 유형에 진입해야 과연 안전하게 이익을 실현하고 세력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서 세력과 함께 진입을 하고 세력보다 먼저 이탈한다면 꾸준하게 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책에 저점 장대 양봉, 저점 눌림, 저점 돌파, 저점 고가놀이, 또 중점 고가놀이, 이런 거로 해서 모두 12가지 유형을 제가 파악해서 실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셔서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계좌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르막 일사분면에 위치한 주식만 철저하게 매수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표 주식 순환의 원리 PDP 화면을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순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죠. 주식 시장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매일 떨어지는 주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오르는 주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이런 것이 세상의 원리고 주식 순환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가 이 간단한 원리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개 보면 주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도 과거 경험상 보면 이게 왕창 불렸습니다. 근데 주가가 내려갈 때는 더 시장보다 무려 10.5% 더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또 15.5%덜 올라가서 평가선이 안에 게이지가 주가지수 움직임보다 무려 26%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락해 있다, 이런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주가 지수가 회복하는데도 오히려 평가선은 느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실증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역사적 고점, 신고가 이런 거에 진입한 종목이 물려 있다 보니까는 주가 지수는 이제 계속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 바람에 오히려 괴리가 벌어졌다. 그래서 주가 사이클상 2, 4분면 이렇게 올라가다 2, 4분면, 3, 4분면에 이제 위치한 종목에 많이 진입했다. 소위 얘기해서 불나방이 돼서 불폭탄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무려 하루에 5억 4천만 원을 손절하는 그런 아주 그 피눈물 나는 그런 그 손절의 경험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일사분면의 오르막 종목만 철저하게 들어간다. 암만 그 2, 4분면, 3, 4분면에 불꽃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나를 유혹해도 그런 종목은 안 들어간다. 그런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 4분면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그 바닥을 치고 도는 그런 그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매번 이제 하루에 요새 1000개 이상의 차트를 보는데 여러분들도 뭐 200개 이상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사분면에서 그 도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 종목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살 지경이다. 이것은 실화다. 많은 분들도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새롭게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 4분면, 3, 4분면 고점에서 그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거에 진입할 게 아니고 1, 4분면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만 오르막 1, 4분면에 위치한 주식만 철저하게 매수를 해야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의 치명적인 약점을 활용한다 합니다. 세력의 치명적인 약점 있죠. 세력은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물량이 많고 분산, 분할, 분리를 못하죠. 부분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력의 치명적인 약점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세력의 치명적인 약점을 활용한다의 첫 번째가 이제 철저하게 분산하고 분리하고 분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을 10개로 분산을 하고 또 계좌를 4개 내지는 2개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 하나당 4단계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단계로 분할 매수한 종목을 완바이 완으로 그 4단계로 또 분할 매도하여서 이익을 분할으로 실현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세력이 못하는 분산, 분리, 분할을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력의 그 치명적 약점 중에 하나가 세력은 방망이를 짧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력은 온바닥 또는 판바닥 대비 주가가 최소한 50% 내지 100% 이상 상승해야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50% 내지 100% 올라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초단타와 단타 개인 투자자들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 50% 100% 올라가는 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약 5% 내지 10% 이렇게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익을 실현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세력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건당 5 내지 10% 이익만 실현해도 연간 30, 4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력과 함께 진입해서 방망이를 짧게 잡아서 세력보다 먼저 이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세력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를 활용해서 우리는 4계좌 4분할, 2계좌 2분할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리된 계좌에서 분할 매도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력은 투입된 자금 전체를 두고 또 이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고 또 부분적으로 이익이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암만 부분적으로 이익이 났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다면 결국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과 다르게 이게 분산, 분할, 분리를 해서 이익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들은 분산하고 분리하고 분할한 이 계좌에서 개별적으로 완바이 완으로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면은 계좌별로 실현된 이익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티끌 태산이 되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복리 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티끌이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태산처럼 풍성한 이익을 우리한테 가져준다 이렇게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력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한이 있는 자금으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전세 상환 자금이라든지 결혼 자금, 학자금 등과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백전배패입니다. 백전배패. 조급함에서 이미 심리 게임에서 세력한테 지고 들어가는 거죠. 불안해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지정학적 특성상 1년에 꼭 한두 번 이상은 주가 지수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이때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한이 있는 자금, 용도가 있는 자금, 이러한 자금으로 매수를 하지 말고 우리가 자기 자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이런 자금으로 갖고 그 매수에 임한다면 세력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이제 그 시야를 세력을 이기려면 시야를 크고 멀리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죠. 평생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할 수가 있어요. 요새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고 또 120세 시대라고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영원합니다. 주식시장은 영원해요. 국가는 망해도 주식시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될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장기적인 개념 상황보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 수익률에만 일희일비하고 있다. 일희일비하다 보니까 조급해서 기다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세력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약점 틈을 파고들어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짧은 하루나 한 달, 1년 이런 것보다 10년, 평생 이렇게 잡고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익률 20%만 달성해도 1억이 40년 후에는 무려 1,469억이 되고 30%라 그러면은 1억 원이 40년 후에는 무려 3조 5천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에 눈앞에 그 짧은 수익률 이거에 연연하지 말고 시야를 크고 멀리 이렇게 갖게 되면은 세력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 현금을 항상 2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용을 그 전체 잔고의 24% 이내로 사용을 하고 현금을 항상 20% 이상 보유하자. 제가 과거 12번 깡통 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을 많이 쓴 데 있다. 신용을 많이 쓰면은 주가 지수가 폭락할 때 버틸 수가 없고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고 거액 손절매가 불가피해진다. 저도 코로나 사태 때 주가 급락하기 시단 때 거액의 손절을 했죠. 2020년 3월에 무려 3억 5,600만 원이라는 거액 손절을 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손해를 봤는데 이것의 주요 원인이 그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신용을 과다하게 많이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거를 과거 8년간의 그 기간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그 현금으로만 투자할 때가 신용을 사용할 때보다 이익이 더 2배 이상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수익을 더 많이 내려고 신용을 썼는데 오히려 신용을 쓰니까 수익은 반토막이다. 이렇게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것의 주요 원인은 그 우리나라 지정학적 특성상 반드시 1년에 한두 번 이상 주가 지수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 20%를 무수익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익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나를 살리는 생명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금 20%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력을 이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심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그 주식 실전 투자의 경험으로 볼 때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림의 미학. 세력과의 그 인내의 싸움이에요. 인내의 싸움. 누가 더 잘 버티느냐. 세력과 인내의 싸움을 하면서 누가 더 잘 버텨내느냐 하는 승패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세력보다 더 인내해야 세력을 이길 수가 있죠. 그러려면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력이 아무리 의연하게 보여도 개인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넣었습니다. 무려 수십억에서 수천억의 돈을 넣기 때문에 속마음은 세력보다 더 조급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력보다 우리가 평정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식 투자, 게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투자하자마자 우리가 격언도 있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런 격언도 있듯이 주식 투자를 하면 물리고 또 기다리고 살아나고 물리고 기다리고 살아나고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으로 계속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게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 제가 비록 5만 건 이상의 실거래를 했어도 아직도 어떤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정말로 모릅니다. 정말로 몰라요. 아무리 제가 좋은 종목 다음날부터 날아갈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한다 한들 내 판단대로 될 확률은 10%도 안 된다. 이런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심리를 안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1년 뒤 3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의 50% 이상이 30% 이상 하락하고 난 뒤에 상승했다. 그러니까는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말이 진짜 통계적으로 받침이 된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보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를 잘 관리를 해서 그 주식 게임의 속성을 우리가 잘 확인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내심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다리자, 인내하자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그날부터 기다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일단 도전을 거듭해서 그 불안을 떨치고 불안을 재미로 승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물려있던 종목에서 이익이 나면서 투자의 즐거움을 솔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건이라도 조금씩 이익을 실현하면서 우리가 버틴다면 기다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소한 그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세력과는 달리 개인 투자자는 분산하고 분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나눠진 계좌에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으면 인내심을 저절로 커질 거고 투자 성공률도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과 아울러 성공 경험을 작지만 성공 경험을 계속 쌓으면은 우리가 인내를 심을 훨씬 더 많이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한 달 또는 1년의 수익률에 연연하기보다는 평생 수익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면은 조금 더 잘 기다릴 수가 있다. 주식 투자는 1년 하고 말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평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0년 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인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이 지금 좋지 않다든지 또는 지금이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세상은 항상 변하고 변합니다. 그런 거 다 가리다가는 언제 주식 투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지나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세상이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도 나는 나 갈 대로 간다. 단지 내가 40년 뒤에 를 보면서
그리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계제가 비록 지금 파란색으로 물들었어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붉은색으로 물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전의 순간 상황의 반전을 즐겨야 될 것입니다. 뇌는 우리가 승리의 쾌감을 갖고 기억을 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 뇌에 승리의 쾌감을 줌으로 인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에 대폭락장 그리고 9월 10월에 또 다른 대폭락장을 맞이해서 우리 계좌가 완전히 시퍼런 바닷물처럼 시퍼런 그게 물들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11월에 살짝 반등하면서 우리의 기자가 푸른색이 옅어지고 그 산에 단풍이 들듯이 빨간 단풍이 들듯이 우리 계좌가 빨간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의 쾌감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장기간에 걸쳐서 세력을 이기는 길로 인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안정적인 심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심리를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잘 유지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을 우리가 시스템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DP 자료를 화면으로 이렇게 자료로 그 마련을 하였습니다. PDP 화면 자료를 보면 인내 기다림의 시스템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소제목을 보면 세력을 이기려면 축구 구단 운영하듯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축구 구단 운영하는 거랑 주식 투자 운영하는 거랑 똑같이 운영해야 우리가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세력을 이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구단을 운영을 하려면 이 구단주는 선수가 아닌 구단주 입장에서 그 축구 구단을 운영해죠. 뭐 손흥민이나 기타 뭐 박지성 이런 선수 입장에서 구단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팀을 구성하면서 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여지껏은 우리가 개별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런 개별 투자자의 입장이 아닌 자본주 입장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그 축구구단은 뭐 개인 플레이 암만 혼자 잘해도 그 손흥민 선수가 암만 혼자 잘해도 11분의 1입니다. 팀 플레이가 잘 돼야죠. 그래서 개인 플레이와 팀 플레이가 조화를 이뤄야 승리를 이룰 수 있듯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과 잔고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이렇게 그 시스템화가 되고 전체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축구구단을 운영하려면 공격과 수비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죠.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로 몰빵을 금지하고 분할 매수하고 비중을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축구구단을 잘 운영하려면 우수 선수를 영입해야죠. 주식투자도 잘 하려면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축구구단을 운영하다 보면 선수 영입이 우수 선수를 영입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수 선수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수 영입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종목 안만 선정하려고 해도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종목 선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축구구단도 좋은 선수라 그러지만 부상 선수가 속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 토론토의 유현진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시즌 아웃이 됐죠. 또 손흥민 선수도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그 부상 선수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로 폭락하는 종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축구구단을 운영하다 보면 선수가 퇴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물 중독 이런 거로. 근데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그 회사가 뭐 적자가 발생했다든지 횡령이 했다든지 해갖고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되죠. 또 구단을 운영하다 보면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될 때가 있어요. 또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로 종목들의 하락이 지속될 때가 있죠. 또
구단을 운영하다 보면 축구 시장 자체가 침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침체되면은 축구 구단 하나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기본 경비가 필요한데 시장이 침체되면 축구 구단도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이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침체기가 옵니다. 이런 침체기에 우리가 잘 버텨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축구 구단을 운영하면서 부상 선수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주식 투자도 부상 종목이 안 좋은 종목, 물린 종목이 원금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선수들이 잘 활약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됩니다. 우리 주식 투자도 물린 종목, 그 뼈 아픈 종목, 이런 종목 말고 다른 종목에서도 다른 종목에서 계속 이익을 실현해야 되겠다. 또한 축구 구단을 하면서 안 좋을 때 실점을 최대한으로 축소해야 됩니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로 손실을 최대한으로 축소해야 되죠. 또 구단을 운영하면서 계속 득점은 누적시켜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이익은 계속 누적시켜야 되고, 또 축구 구단을 계속 운영하려면 그 축구 시장에 남아 있어야 돼요. 리그에 잔류해야 됩니다. 리그에서 탈락하면은 구단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에 우리가 잔류해야 다음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렵더라도 그 축구구단을 운영하려면 우수한 성적으로 시즌을 종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위 리그로 탈락 안 하죠.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 수익률로 연말을 마감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축구구단도 이익을 내야 지속적으로 축구구단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지속적으로 내야 주식투자를 계속하면서 복리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축구구단을 계속 운영하려면 재정적으로 무엇보다 자립을 해야 됩니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야지만 우리가 원활하게 여유롭게 주식 투자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이기려면 그 개별 투자자가 아니고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축구 구단 운영하듯이 자본주의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세력을 시스템적으로 항상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내, 기다림, 이런 시스템화를 해서 어떻게 그런 구체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나, 이런 거는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서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을 소개해서 지난 4월부터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실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40개 종목씩 선정하고 또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또 확신을 하고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온라인 강의를 또 참고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 세력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또 다시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심리관리, 위험관리, 계좌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록 작은 시간이었지만 세력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였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 애독자 여러분, 김정수입니다. 올해 참 투자가 어렵다, 판단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해주십니다. 12번의 깡통을 차고 그 후 제가 깨달은 것은 시기를 타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단순한 필살기를 갖는 것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종목 중 내 수익에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종목을 걸러내는 그 단순한 방법을 모두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홀로 서기 스타디를 열심히 나눠드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저와 함께 홀로 서기 여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